퇴사를 마음먹고 크게 결정하긴 했지만 제가 뭐 이렇게까지 지금 일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그럼요. 없는 거니까 불확실하잖아요. 그때의 그 기억이나 이런 것들 도움이 되기는 했었어요. 그렇죠. 제가 올라가다 토하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만나는 시간, 김영의 파리헤르츠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두 번째 게스트를 모시고 팟캐스트를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쿠팡플레이 그리고 K리그 각종 e스포츠 중계를 도맡아서 하고 있는 10년차 스포츠캐스터 김용남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역시 이 남자 둘이라서 리액션이 그렇게 썩 박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 정도면 큰 겁니다. 네. 저희 컨텐츠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평양냉면 속 그 사람으로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그때가 벌써 저희가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2년 만에 저희가 컨텐츠로 만났는데 네. 그간의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계속해서 스포츠 혹은 e스포츠 쪽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쿠팡플레이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소화하면서 중계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뭐 K리그나 e스포츠 뭐 행사 이런 것들도 있을 때도 뭐 지방 출장도 나가고 이런 일들도 하고 이제 뭐 제가 좀 얼마 안 남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내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지금 그걸로 조금 바쁘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겨서 정말 지인으로서도 너무 반기는 소식이자 정말 축하할 일이라 생각하는데 재수 씨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연을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어쨌든 저희가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때 이제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네. 그 이제 수강생으로 오셨고 그래서 제가 봤던 김용남 씨는 굉장히 그 반에 한 6명 정도 있었나? 그 중에서 이제 유일한 남자였잖아요. 맞아요. 청일점이었는데 그래서 좀 항상 외로워 보이고 약간 뭔가 쭈뼛쭈뼛은 하지만 뭔가 말을 걸어보고 싶어하는 그런 눈치가 보여서 네네. 제가 쓱 한 번씩 이제 말을 걸었죠. 뭐 이렇게 오셨냐. 사실 그때 떠올려 본다면 제가 진짜 내향형의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 아이가 거의 한 90%가 넘을 정도로 심한 사람이라서 여자 이렇게 단체 집단이 많은 아나운서 아카데미인데 특히나 반에 저 혼자 남자여서 전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렇죠. 네. 또 공대시잖아요. 맞아요. 저도 아이지만 먼저 말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또 사실 스터디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맞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면 그 용남 씨가 제일 많이 받았던 피드백이 뭐였죠? 소리를 좀 먹는 거. 그게 조금 저는 심했었어서 맞아요. 그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었고 그렇죠. 둘째로는 이 얼굴에 대한 표정. 표정이 진짜 거의 뭐 사람 하나 죽일 정도로 표정이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아요. 맞아요. 뭐 집에 우환이 있냐.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이제 그 용남 씨가 항상 소리를 누른다, 네. 먹는다, 좀 그런 이유로 좀 고민을 막 하고 있어서 저희끼리 계속 같이 막 그런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사실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소리도 좋아지고 많이 나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조금 뭐랄까 이제 스피치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뭔가 그런 것들을 개선했던 팁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일단 저는 그 누르는 소리가 되게 멋있는 소리라고 알고 있었어요. 약간 중후하고 약간 내리까는 소리. 지금 이 소리보다도 저는 더 안녕하십니까 누구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이게 되게 멋있게 들려서 이게 오래 듣다 보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 말하는 본인도 힘들고 힘이 너무 들어가니까. 한편으로는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힘을 빼고 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사실 그 힘을 빼면 소리가 좋아진다인데 그 힘을 빼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그 용남 씨의 워너비 목소리들은 누구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진짜 뉴스 많이 들었던 분 중에 한 분이 그
허이로 아나운서라고 예, 네. 제가 그 녹음 파일이 아직도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분이 처음에 뉴스 하시는 걸 들었을 때는 진짜 너무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목소리가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제가 지금 당장 정확하게 그분 성함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형님께서 추천을 해주셨을 거예요. 그 네. KBS 아나운서 분인데 네. 라디오 뉴스를 좀 많이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네. 네. 기억 안 나시나요? 저는 KBS 네. 아나운서 하면 배창복 아나운서만 좀 맞아요. 네, 그분입니다. 그런 것 같네요. 그분의 처음에 이런 뉴스를 들었을 때는 약간 좀 신세계였어요. 예, 약간 좀 범접할 수 없는 느낌처럼 들렸었어가지고 네. 잘 안 따라해지더라고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워낙 소리가 좋으시니까 네. 참 맞아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듣고 사실 뭐 진행하는 거나 이런 거는 본인들의 다 스타일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걸 다 또 흡수해서 내 걸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트레이닝을 하시고 외형적으로든 음성적으로든 많은 게 바뀌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트레이닝을 받기 전과 후로 구분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용남 씨는 생각했을 때 난 이런 거는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이런 성취가 있었던 것 같다 하는 점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가장 큰 성취라고 한다면 제가 일단 아나운서가 됐다라는 거. 그렇죠. 네, 그게 가장 큰 성취고 제가 어쨌든 정말 남들이 보지도 않는 방송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좀 자랑스러워, 네, 뿌듯함,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성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많이 바뀐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굉장히 저는 내향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남들 앞에 뭐 나서고 뭔가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사람인데 첫 방송이 옛날에 화성시에서 지나가는 분을 이제 붙잡고 취재를 해서 그 목소리를 따오는 일을 했었었는데 네. 첫 취재에 그 목소리를 따는데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사실 근데 이제 지나가던 사람을 이렇게 붙잡고 제가 이제 이거 어떠세요? 라고 이제 소감만 듣는 정도인데 그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목소리를 바꿔가지고 막 혼자 녹음하고 막 이랬는데 결국 이제 PD님이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똑바로 따와라 라고 얘기해서 거의 한 1시간 반 만에 지나가는 이제 어머니께 정말 간절히 부탁해가지고 네. 한마디 딱 땄는데 그 이후부터 조금 자신감이 붙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한 번 깨지는 게 힘든데 맞아요. 그거 깨지고 나니까 좀 그 이후부터는 수월하셨군요. 네네. 사실 저희가 또 이제 그런 뭐랄까요 아나운서 아카데미에서 준비생 생활도 했었지만 또 뭐 그런 뭐 독서 퀴즈쇼 이런 것도 같이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저한테는 저희가 KBS 한국어진흥원에서 진행했었던 꿈드림. 네, 그렇죠. 저한테는 너무 저를 조금 다르게 변화할 수 있었던 포인트 중에 사실 하나였어요. 사실 그 꿈드림 MC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도전 골든벨을 책을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중학교 아이들에게 함께 퀴즈를 풀어나갔던 거였었는데 사실 저는 뭐 형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냐라고 이야기를 줘서 진행을 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었어요. 맞아요. 이 직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앞에 서서 무언가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좀 힘들었어서 그렇죠.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제가 퀴즈를 내고 찾아가서 인터뷰도 해야 되고 말도 걸어야 되고 재밌게도 해야 되고 이게 저는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근데 이걸 내가 안 하면 앞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발전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좀 시도도 했고 그래서 일부러 저는 제가 막 엄청나게 막 재미있고 이런 캐릭터는 아니어서 일부러 아이들이 조금 더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막 문화상품권도 따로 사가서 맞아. 이벤트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구나 라는 걸 그때 좀 깨달았죠. 맞아요. 물질로 한심을 사고. 그래서 출연료를 거기다 다 썼습니다. 저희가 그 제주도 갔을 때 아, 제가 사진 한번 찍어드렸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 사진이 또 한동안 오랫동안 프로필 사진에 있다가 아, 예.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시면서 여자친구분이 찍어주신 사진으로 교체가 됐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참 수동적으로 프로필 사진을 수동적으로 바꾸는구나. 그때가 형님이랑 갔었을 시기가 제가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이제 프리랜서로 그렇죠. 선언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맞아요. 그 과정으로부터 한 2년 정도가 지난 후 내가 이제 이곳에 또 와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또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걸 나 나름대로의 이제 의미를 담았던 건데 그렇죠. 사실 주변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르죠. 네. 그 처음에 갔을 때가 얼마나 우울한 사람이었고 그 2년 후에 갔을 때가 네. 얼마나 또 이게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갔는지. 그렇죠. 그 입장의 차이가 정말 너무 컸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진짜 뭐 사실 퇴사를 마음 먹고 크게 결정하긴 했지만 네. 제가 뭐 이렇게까지 지금 일을 할 거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그럼요. 없는 거니까. 불확실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그냥 약속을 잡고 한라산 등반이라는 그 포인트로 바로 제주도로 갔던 거니까. 맞아요. 근데 그때의 그 기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도움이 되기는 했었어요. 그렇죠. 제가 올라가다 토하고.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슬로우 스타터고 네. 처음에 방송을 준비했을 때 그런 막 성과가 막 팍팍팍 터지진 않았잖아요. 아, 그랬죠. 그랬을 때 어쨌든 힘든 것도 있고 지금도 사실 퇴사를 하고 나서도 내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하는 불안함이 있는데 네. 그거를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버텨야겠다 혹은 끝까지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한 원동력이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일단 저는 스포츠와 게임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그게 가장 뭐 시초가 됐었던 거였었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진짜 많은 벽에 부딪혀서 뭐 형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거의 막 150번까지도 떨어져 보고 뭐 영화관에서 울어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었는데 이게 정말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까 도장 깨기 느낌으로 이걸 내가 하고 그 다음 나에게 찾아올 건 또 더 높은 컨텐츠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는 또 이걸 할 수 있겠지라는 목표가 생기고 원하고자 하는 이제 지향점이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잉글랜드 이제 프리미어리그의 클럽을 중계할 수 있게 돼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네. 버틸 수 있었군요. 사실 좋아하는 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아하는 걸 일로 한다는 게 생각보다 전 또 쉽지 않다는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엄청 어렵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즐기면서 즐겁게 일을 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안 즐겨져요. 네. 그리고 좋아하는 것들이 일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게 또 내가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지니까 맞아. 한편으로는 너무 힘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또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서 예, 저에게는 굉장히 좀 다행이었었죠. 맞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런 게 좀 요즘 고민이 더 들기도 하고 이게 좋아하는 게 결국에 일이 되면 네. 그 좋아하는 마음으로 계속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지금 잘 해결하셨지만 네.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 저는 사실 약간 제가 목표를 잡으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느리지만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즐기고자 했었던 저의 취미나 이런 부분들이 당장에 싫어지는 상황들이 분명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싶었던 상황도 많았고 주변 환경들 때문에 어려웠던 상황도 있었었는데 네. 저는 이게 꼭 좋아하는 일만 아니더라도
어떤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매끄럽게 순탄하게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굉장히 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들을 일로 잡았을 때는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일단 내가 좋아하는 부분 그리고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도 시도 자체는 먼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는 해봤고 그에 따른 후회가 남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내가 조금 더 이제 삶에 맞는 방향 쪽으로 일이든 뭐든 바꿔가면 그 타이밍도 늦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최대한 그냥 힘든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고 안 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 시기를 결국은 오히려 잘 버텨내고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한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만큼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해도 한편으로는 좀 그냥 아예 안 본 적도 있어요. 그냥 오히려 뒤로 하고 내가 조금 리프레시할 수 있는 상황들을 조금 더 가져가는 거. 그렇게 해서 저도 한 2, 3주 정도 동안은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축구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나 이런 e스포츠나 이런 컨텐츠적인 부분에 있어서 결과를 보거나 이러지도 않았거든요. 그때가 이제 우리 한라산 가고 그랬을 때니까. 그치. 근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또 관심이 다시 금방금방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일을 좋아해서 이렇게 시작했구나. 내가 이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또 한번 이제 깨닫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게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좋아하는 말이 나한테 어려움과 난관이 부딪혀졌을 때 이 일을 내가 얼만큼 좋아하는지를 가늠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포기해야지 해서 포기하게 되면 결국 내가 생각하는 마음은 거기까지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지만 내가 그래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거를 토대로 내가 이거를 진짜 좋아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 것 같고. 그렇죠. 연애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전 항상 궁금한 게 네. 중계를 하면 좀 중립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쨌든 사람이니까 티가 나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좀 억누르시는 편인가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팀 중계를 제가 전 회사 다닐 때도 좀 했었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너무 결정적인 상황이에요. 근데 못 넣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큰 탄식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해설위원에게 맡기고 해설위원에게 이제 다음 멘트를 맡기고 화를 굉장히 식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약간 눈이 파르르 떨렸는데. 화를 엄청 삭히고 참고 참다가 최대한 잘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네. 혹은 너무 좋은 상황이나 이제 득점 상황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사람이기 때문에 뭐 샤우팅이나 득점 상황에 대해서 더 기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상황을 최대한 이어서 상대팀이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도 더 강하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네. 어쨌든 좀 그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춘다. 네. 어쨌든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네. 앞으로 이제 지난 기간 동안 힘든 과정들을 다 참아 오셨고 목표를 하나하나 이루셨는데 네. 앞으로의 또 목표하는 바들이 있으실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제가 e스포츠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라 e스포츠 중계를 지금보다도 조금 더 많이 하고 싶다가 첫 번째 목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 제가 이제 전 회사에 있을 때도 대한민국 이제 남자 국가대표팀 축구 경기 중계를 했었지만 숫자를 많이 하진 못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기가 지나고 나면 조금 더 대한민국 남자 국가대표팀 경기를 중계하는 거.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팀이 이거는 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긴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이 뭐 챔피언스리그 이제 상위 라운드까지 올라갔을 때 그 팀의 이제 중계를 하는 거. 네. 아니면 이제 리그 우승콜을 하는 거. 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끝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아무거나 해주시죠. 일단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좀 좋았었고요.
저는 뭐 많은 분들에게 스피치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포기하지 말고 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굉장히 어려웠었던 도전이었지만 결국 제가 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일이든 끈질기게 도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본인이 좋아하는 맞아요. 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또한 사실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네, 포기하지 않고 가다 보면 뭐 각자가 또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우리 용남 씨가 얘기했던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게 우리도 응원을 하고 또 그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나 자신도 같이 응원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김영의 파리헤르츠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